여러분들 인생에 꼭 필요한 주제, 인간관계 마스터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또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송사무장의 서재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네. 자, 이 책은 검증된 책입니다. 인간관계 분야 베스트셀러 1위, 전 세계 6천만 부 이상 판매된 인간관계 바이블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알아두면 좋은 책이니까 자녀 교육을 할 때 아이들이 학교생활 힘들어하고 직장생활 힘들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서 잘 소화해 간다고 하면 더 즐겁게 좋은 친구들 사귀면서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작가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 카네기 1888년부터 1955년 제가 태어나기 전에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즉 처음 태어날 때부터 엄청나게 교육을 잘 받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보면 자기를 개발하는 거는 후천적이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노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즐겼고 토론팀에서 활발하게 활동했고 교사, 세일즈맨, 그러니까 영업을 한 거죠. 사람을 대하는 다양한 직업을 거쳤고 1912년에 연설 기술을 강연하면서 이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맞는 거, 자기의 포인트를 발견하고 이런 인간관계를 더 연구해서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강의를 하시면서 하나씩 좀 책을 만들어 갔는데 실제로 과거에 예시가 들어가 있는데 정말 그렇구나.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의 속성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니까 이제 그 부분이 좀 좋았습니다. 자, 저는 또 책 볼 때 프롤로그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어떤 직업을 가졌더라도, 그러니까 어느 상황이고 어느 조건에 있든지 사람을 다루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사람은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런데 그 능력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걸 모르면 그 사람은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 책의 목적은 뭐냐? 자신 안에 있는 능력, 잠재된 능력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그로 인해 많은 이익을 얻게 만드는 것. 그 목적으로 이 책이 쓰여졌다고 하고요. 자, 이 책에 있는 내용 하나씩 한번 짚어볼 건데요. 바꾸고 싶은 사람, 난 저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싶어. 나는 저 왜 그렇게 행동하지?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이거 해. 바꾸고 싶고 통제하고 그다음 개선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자신부터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내 자신 바꿔서 이런 걸 세팅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고 덜 위험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시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난하지 마라. 이것도 지금 조심하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지 마세요. 이 주제에 등장하는 게 바로 링컨 대통령이에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유년 시절에는 엄청나게 장난꾸러기고 남을 깎아내리고 그런 거를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인터넷이 있었다고 하면 악플을 많이 올리는 댓글 악플을 많이 올리고 그냥 글을 써버리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스프링필드 저널이라는 여기에 익명 편지를 기고해서 제임스 쉴스라는 정치인을 비웃고 놀렸대요. 근데 나중에 쉴스 이 사람이 이거 도대체 누가 쓴 거야? 그거를 추적했고 알자마자 그냥 바로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링컨을 그냥 찾아갔대요. 이 당시는 결투가 합법적으로 있었던 시기인데 결투를 신청하면 거의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기 때문에 그만큼 엄청 큰 거예요. 자, 그런데 딱 싸움 전 단계에서 입회하는 사람들이 결투를 중단시켜서 겨우 그 싸움을 면할 수 있게 됐대요. 이 일로 인해서 링컨 대통령은 나는 정말 가볍게 그냥 이게 쓴 건데 저 사람은 정말 목숨 걸 정도로 상처를 입었던 건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대방의 데미지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모욕하는 편지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마음속으로 그냥 놔두면 되는 거지 굳이 나서서 비난하고 뭐하고 하면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진심으로 좀 칭찬하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거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리드하고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거는 야, 너 이거밖에 못해? 너 왜 이렇게 안 해? 라고 훈육하고 혼내는 것보다 너는 이거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결과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좀 좋은 식으로 리드를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욕구를 불러 일으켜라.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아서 고민인 가정이 있다. 그런데 너
너 왜 이렇게 밥을 안 먹어? 밥 먹으러 야단치거나 아니면 제발 밥 좀 먹어줄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이가 욕구를 일으켜 줄 수 있게끔, 아이보다 몸집이 큰 꼬마가 있었는데 그 꼬마가 항상 세발자전거 뺏어 타고 있는데, 야 너 이거 먹으면 옆집 애보다 더 키가 커. 욕구를 자극시켜서 리드하면 훨씬 더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이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잘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거를 좀 챙겨보시면, 그렇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라. 저는 이 문구도 너무 좋았어요. 정육점 주인이건 빵을 만드는 사람이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모두는 우리를 존경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도 늘 제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건데, 글을 쓸 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이럴 때도 형식적으로 쓰지 않고, 형식적으로 강의하지 않고, 사람을 대하지 않고 진심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고 그 진심을 가지면서 관심도 갖고 하면 너무 좋은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진심은 통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이 어떤 일을 하든지 진심으로 사람을 좋아하면서 그 일을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을 잘 대하는 방법. 미소를 지어라, 미소를.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무뚝뚝하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 항상 좀 미소를 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도 결혼 생활 18년 내내 아내에게 웃지도 않고 20단어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이였나 보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자, 18년 동안 안 했는데, 18년 동안 안 했는데, 일주일 동안, 단지 그냥 일주일 동안만 미소를 지어보기로 결심했다. 자, 여러분도 지금 상대 배우자를 위해서 일주일만 미소를 지어볼 수 있나요? 네. 아내에게 오늘 당장 그 불만 많은 얼굴 지어보려. 이제부터는 웃을 거야. 지금부터 당장 시작이야. 그리고 아침마다 좋은 아침이에요, 여보. 자, 이 멘트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분은 2달 동안 미소를 짓는 태도를 하고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데, 저는 좋은 아침이에요, 여보를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항상 새벽에 나오고 와이프는 항상 이렇게 이 상태로 있기 때문에 아침 인사를 하면 사이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지 않는 분들은 하시고, 새벽에 일어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밤에 하던가 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어쨌든 미소를 지으면 사이가 좋아진다. 네.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라. 이것도 사회생활하면서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어렵지 않게 불러준다면 그 사람에게는 미묘하지만 저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줬네, 미묘하지만 이게 어떤 효과를 갖고 있냐, 매우 효과적인 칭찬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의 닉네임 불러드릴 때 좋잖아요, 그죠? 대신에 이름을 읽거나 철자를 잘못 쓰면 이거는 대단히 좀 서운하니까 정확하게 알고서 기억을 더듬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 지금은 닉네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인맥을 만들려고 하면 다른 분들의 닉네임,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고 하면 상당히 긍정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청하라.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얘기에 관심이 없고, 나는 누구랑 사는 게 좋아, 나는 뭐 하는 게 좋고, 나는 뭘 먹는 게 좋고, 항상 내가 얘기를 할 때 항상 이 I가 되어 있습니다. 내 대화의 대부분은 항상 내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는데, 당신과 당신의 문제보다 자신과 자신의 욕구, 문제에 대한 거에 100배나 더 관심이 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내가 대화를 막 너무 말을 하면서 주도하려고 하지 말고 잘 듣는 사람이 되어라. 잘 들으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만들어라. 그게 대화의 기술이고, 그런 대화가 끝났을 때 그 사람은 훨씬 더 좋은 감정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호적으로 시작하라. 네, 이것도 여러분들 너무 좋아요. 임대료를 깎고 싶다고 하면 우리 중고차 깎을 때 어떻게 해요? 중고차 이것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고 뭐 이렇게 해서, 보통은 우리가 뭔가를 협상을 할 때 깎으려고 하면 흠을 잡잖아요, 흠을. 이것 때문에 좀 내가 더 수리비가 들어가고 뭔가를 더 치러야 되니까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우호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하는 겁니다. 임대료를 깎고 싶다면 이 집은 뭐가 안 좋아요, 뭐가 안 좋아요 하는 것보다 이 아파트가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거 저는 5층에 살아보고 싶은데 정말 여기는 5층이네요. 너무 좋네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을 좋게 만든다는 거가 가장 포인트입니다. 아파트가 정말 마음에 든다는 말부터 꺼내고,
진심으로 칭찬한 다음에 하지만 선생님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제가 갖고 있는 돈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 그때 더 잘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무언가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협상을 할 때도 내가 저 사람의 흠을 잡으려고 시작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고 동조한 다음에 나의 여건을 얘기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이 부분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겸손하라. 네,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의 태도고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공손하게 대할 수 있고 세상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나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100년만 지나면 완전히 잊힐 사람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게 만들자. 항상 늘 겸손한 마음 갖고 다른 회원분들 얘기도 좀 경청해 보면 그 분위기가 정말 좀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송 사무장이 내린 결론은 이거 합니다. 인간관계를 마스터하면, 사람을 이해하고 이런 자세를 갖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더욱 진하고 풍요로운 인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투자 인맥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인맥들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더 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